그나저나 지금 뭐 현실은 매우 녹록치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당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올리는 법안마다 판판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뭐 특히 이런 법들도 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됐더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간 안 됐고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내년 총선이 목전에 와 있고 선거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서 또 이 상황이 좀 달라지는 아주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국민의힘보다는 단 한 석이라도 많아야 돼서 상인의 판단, DJ 선생이 강조한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판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병립형을 하든지 저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오늘 원탁회의에서는 좀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원탁회의를 제안한 모임이었어요, 오늘은. 아, 제안을 한 모임. 제안자들 모임이고 네. 이거를 아마 빠른 시일 안에 네. 제안자를 한 10,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갈 거예요. 네. 각 분야로. 네.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 예. 저희들은 이 뭡니까 그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건 4개 정당이죠. 정의, 네. 진보, 노동 네. 그리고 녹색. 녹색. 거기 이제 또 다른 뭐 예. 기본소득당이나 예. 또 뭐 몇 개 더 있잖아요. 예. 한 7개 정도 네,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순방을 해서 함께 이렇게 모아내는. 그리고 거기서 대표자를 내도록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은 12월 하순에는 네. 그 진보 선거 연합 네. 같은 거. 그러니까 선거연합. 각 당은 이렇게 뭐 그냥 각자 있더라도 네. 등록은 이 진보 선거 연합으로 해서 이쪽을 이를테면 비례대표도 네. 그 진보 선거 연합으로 내서 예. 순번 매기고 이런 것도 예. 이 제안자 대표들 속에서 정하고 아하. 뭐 어느 당은 벌써 1, 2번은 남들한테 주고 이런 소리를 자기들이 먼저 했더라고요.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예. 통합을 이런 선거연합을 하기 전에 예. 자기들 의견을 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예. 선거연합을 하려면 이런 거에 함께 다 의견을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1, 2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한테 선심수도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안 된다. 아닙니다. 예. 네. 현실을 냉엄하게 분석한 속에서 네. 내려야 될 판단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달 12월 말중엔 그렇게 하고 아마 요 제안자들 오늘 제안한 사람들 중에서 한 협상 대표단 한 7명쯤 내서 네. 예. 각 정당들을 이렇게 순방하든지 초청을 해서 예. 의견을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안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맨 먼저 제안을 해서 들을 얘기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선거법이 지금보다 더 퇴행하는 걸 막을 수 있냐. 네. 특히 병립형 이런 거로 가서 양당이 국회의석을 다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비례대표까지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타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아, 타도 대상이다. 예. 예. 그야말로 그건 양당 독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노동자, 농민에서부터 중소상공인 또 청년, 노인들까지 그야말로 비기득권 세력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예. 기득권 정치만 하는 것을 어떻게 그 타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가면은 네. 그런데 그럼 민주당도 타도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타도 대상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안에는 그 국힘당이 이미 병립형으로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의석을 더 뺏기니까 우리도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택을 민주당이 했을 때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대표나 김동원 이 경기도지사가 예. 마지막에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합의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네. 가고 위성정당을 절대 안 한다. 이거를 둘이 합의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또 다시 당론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믿질 않잖아요. 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만들었고 뭐 이 꼴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약속을 했어도 믿지를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국민의힘 쪽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선거제도가 올바로 되길 바라는 국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민주당도 이런 걸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진보선거연합이 네. 한 묶음이 돼서 네. 후보를 지역에서도 내도록 할 때 민주당이 지금 제일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죠? 수도권이에요. 네. 여기 다 내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보 정당들도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나오려는 사람들. 아, 네네. 그 사람들은 아마 잘하면 기호 3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자 구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이제 진보연합당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도를 만들지 말라는 뜻인 만들지 거죠. 말라고 연동형으로 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라. 예. 그거는 바로 민주당이 예. 또 국민들과의 약속, 공약을 어기고 나갔을 때 민주당도 지역선거에서나 뭐 얻는 표에서나 네.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고 다른 개혁 세력과 연대를 하는 예. 연합정치의 모델을 만들어라. 연합정치의 모델을 만들어서 예. 국회도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이 아니라 문의가 또 서로 다르면서 네. 정책도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 이런 것이 민주당하고 연대를 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네.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제도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민주당을 끌어당기려는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안 하고 그 국민의힘 쪽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선거제도나 이런 걸 퇴행을 시킨다. 이건 이쪽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 이런 걸 반성해야 돼요. 그 전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좋은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뭐 학교 급식이니 뭐 여러 가지 무상급식 무상급식도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쪽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 쪽까지도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거부했다 오세훈 네. 시장이 밀려나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복지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에서 너무 고생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진보 개혁 세력이 등장을 해서 그런 걸 그 뭐 원내교섭단체 같은 게 돼가지고 법률안 단독 제출권, 네. 자체 제출권 같은 걸 얻으면은 아마 그 보수 세력까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그 국민들의 삶을 나은 쪽으로 개혁적인 쪽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네.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 네.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에. 예. 또 하나는요. 이게 사실은 아까 내 처음 얘기한 남북 문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있는 건데 지금 세계가 큰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미국이 지금 퇴조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럼에 따라서 뭐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의 퇴조에 따라서 생기는 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를 가지고 지금 전쟁까지 일어나고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저 동남아시아나 중동 쪽에서는 인도의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 중국은 뭐 전 세계적인 거고 그것도 전부 미국 세력의 퇴조에 따른 공백을 메꾸어 들어가는 과정에 생기는 건데 그럴 때 윤석열 시각, 네. 윤석열의 시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회도 좀 더 다양한 세력으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서너 개는 되는 그래서 현실 적응력이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이 자기하고 같은 당을 하지 않는 세력은 전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모으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제가 지난 6월 달에 그 라오스에 가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네. 해봤는데 그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이미 다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네.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연방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네. 이런 나라들 이름 앞에 자를 뺀 브릭스 그룹에 들어가서 그 나라들이 아마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보다 GDP가 높아졌어요. 합친 게. 뭐 인구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이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정말 중선진국 정도 수준의 소비 수준도 네. 높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아주 초고급 기술은 아니래도 차상급 내지 상급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 다리 놓고, 굴 뚫고. 예, 예. 그러고 전자제품 이런 거, 자동차. 네.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원하는 일들이거든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시장을 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영토를 그쪽에서 확장을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나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시각을 가진 그 국회나 정부가 만들어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네. 지금 준비해야 돼요. 네. 어떤 다원주의적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다. 네. 민주당이 이제 그런 도전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이 그런 도전을 막기는커녕 네. 막았다는 자기도 좀 망하고 네.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은 그런 시각을 원래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를 어떻게 민주당이 쫓아가느냐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석 몇 개 걸려요. 그 의석도 그렇게 변하면 잃어버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위성정당도 만든다고 하고 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럼 다 내주고 일당을 놓치지 않냐 그러면 견제를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런 시각이 네. 그 발등에 떨어진 물밖에 못 본다고 봐요. 민주당의 DJ 같은 전략가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 예. 그리고 제가 거기 그래도 그 뭐 몇몇 의원들, 네. 이하경 의원이라든지 이탄희 의원 이런 사람들 네. 괜찮은 시각들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전자, 예를 들면 뭐 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 병립형 그런 네. 걸로 가면은 약속을 어기는 믿지 못할 민주당이라고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어제 여기 온다고 그래서 네. 몇몇 그 조중동 등 네. 보수적인 신문을 받아보니까 딱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칼날을 대고 있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당. 유리하면 뭐든지 취하는 당. 중앙일보의 수석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빈대당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네, 빈대당. 네. 그런 욕할 거를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네. 아마 이제 공영방송 중에도 그런데 앞장을 예. KBS 같은 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은 정당한 일에 앞서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민주당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을 견인하지 못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여당이긴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견인해서 동시에 결단하자, 위성정당 안 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역사의 퇴행이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견제할 힘이 민주당에는 없을까요? 민주당에 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당 지도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위축들이 돼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 못하는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때까지 소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소신도 없다. 이거는 당 지도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국민들도 그 병립형 이러면 그것이 이 상당한 정도는 지역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그런다든가 그걸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국민들도 이제 선수예요,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러면은 지역구에서 다 될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들어간다. 네. 예. 네, 다 돼요. 예. 그러면은 내 지난번에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네. 이재명 대표 만나셨죠? 만났죠. 예. 뭘 하십니까? 고민이다 이 얘기만 얘기. 에? 고심하고 있다. 아, 그 얘기는 나 속마음은 내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어떤 건가요? 그 사람은 옳은 걸 위해서 산 사람이죠. 이재명 대표. 네. 예.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믿고 있고 그런데 이럴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들이 꼭 150석 그 이상을 지역구에서 얻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네. 그런데 그 비례대표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안 될 것도 생각하고 비례대표를 내야 네.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석을 다 지역구에서 채웠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예. 정당 투표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다 찍어버리면은 그게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 난 저 민주당 다 탈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다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난 민주당 미워하는 것도 많다. 당신도 못마땅한 거 많다. 그렇지만 네. 제3자의 이부영 같은 사람이 민주당 150석 다 될 것 같네. 그 비례대표 어떻게 그쪽 그 전 민주당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눈 한 번만 끔찍하면 다 옮긴다고. 국민들도 다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표가 되느니 뭐니 이런 거는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서. 장기자보다도 더 잘한다니까. 아유, 그럼요. 예, 댓글에 엄청난 진짜 해안이 쏟아집니다. 해안들이 쏟아져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민주당이 뭐 자기들 뭐 정당 투표 찍을 사람들이 사표가 되느니 뭐니 이런 거는요. 네. 단 하루면 끝날 일이에요. 내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음 대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 대선 전략을 민주당이 동시에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총선과 대선을 다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적 접근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조금 작은 차원으로 얘기하면요. 네. 지난 그 대선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동연 지사가 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겠고 위성정당 안 하겠다라는 걸 공동 공약을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적게 보면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공약했던 걸 이거 뒤집은 거예요. 요 다음에 이재명 대표든지 네. 누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병립형으로 바꾸고 뭐 위성정당도 만들었다.
당신들 먼저 번에 대선 공약도 뒤집었잖아. 당신들 공약을 어떻게 믿겠어? 민주당 공약은 뭐라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상대당 쪽에서나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선 그게 좀 작은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좀 다양한 국회, 문의가 다양해서 서로 협치하고 대외적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정치력, 네. 정치 세력을 이번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대선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요. 대선에는 그렇게 해놓고 그 결선 투표제 같은 걸 해서 네. 50% 이상 얻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앞으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협치의 국정을 네.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거를 요번에 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도 해야 된다. 네. 진보 정당들도 조그만 노선의 차이 때문에 다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이번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거든요.